이거 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약사님들이 물어봐요. 리스, 렌트. 리스, 렌트. 왜냐면 광고가 많으실 거예요. 약사 뭐 할부 어떻게 사야지 가장 유리해 물어보죠. 젊은 국장님들 인스타나 뭐 구글 하시다 보면은 렌트하라고 리스하라고 뭐 월 25만 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우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용 승용차, 고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이제 상각할 수 있는 거,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인테리어, PC, 업무용 승용차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인테리어하고 ATC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 개국할 때만 좀 있죠. 뭐 한 2년 정도 지나면 상각이 다 돼서 보통은 없어요. 그래서 뭐 약국이 한 4년 이상 되면 고정자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다시 말씀드리면 비용 처리해서 절세하는 테크닉의 묘가 별로 없는 자산들. 그렇죠. 네. 그나도 할 수 있는 거는 차량은 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이 비용 처리가 빵이 되는 약사님은 좀 이상한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차량을 10년, 20년 타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렇지만 약간 세무대리는 약간 조언을 안 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로자와 사업자의 차이가 이제 차량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도 되게 큰 포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차량 가액을 샀으면 사업자는 이게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질문들을 조금 한번 좀 길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약사님들 제가 이번에 뭐 벤츠를 사기로 했는데 1억이에요. 이럴 때 비용 처리가 얼마 되나요? 그런 말씀은 딱 들으면은 출제자의 의도가 느껴지는데 이제 이거 한 3, 4천만 원짜리 더 비싼 거 사면은 그래도 세금으로 한 1, 2천 빠지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걸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용 승용차는 얼마나 비용 처리가 되죠? 연간 800만 원이니까 그렇게 5년 한다고 하면 4천만 원까지는. 그럼 1억짜리 차를 사면요? 1억짜리를 사도 4천만 원. 그렇죠. 2억짜리 사도 4천만 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 차라가 뭐 그랜저 이런 걸까요? 그걸 넘어가면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그냥 똑같은 차로 보는 거야. 세법에서는 그냥 비용 처리 금액을 그냥 한도를 정해놨으니까 800만 원씩 5년이라고 치면 4천만 원으로 그냥 픽스 시켜놓고 그 이상은 모르겠다. 세법상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약사님 입장에서 뭐 비싼 차 사면 뭐 좋은 차 타니까 좋긴 한데 사실 뭐 절세 효과랑은 상관이 없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약사님들 뭐 진짜 절세 목적으로만 만약에 생각하면 뭐 한 3천에서 5천 사이 차가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차량은 한 대만 등록할 수 있나요? 저희가 한 대를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면 세법상 법적으로 뭐 세대 네대 다 할 수 있는데 사업과 유관하게만 그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그 차량으로 뭐 자녀 픽업을 한다든지 뭐 여행 가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원래는 사업 무관이긴 하죠. 약간 직원 수가 좀 많아야지만 그 명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영업상 뭔가 쓰려고 하는 건데 혼자서 그 여러 대를 쓴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이 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법률적으로 허용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차량부터 이제 업무용 보험을 넣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보험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나 배우자용 그런 가족 보험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용 보험은 보험의 커버리지가 갑자기 넓어지기 때문에 좀 비싸죠. 하지만 두 번째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차량까지. 추가 800만 원이죠, 연간 비용 처리가. 아까 무관하게 대부분 쓰는데 왜 이걸 비용 처리해주냐, 이런 게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 자체가 점점 엄격해져서 저희는 운행 일지를 써가지고 뭐 서류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차량이 실제로 약국 운영에만 사용된다고 저희가 이렇게 세무서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1인 약국인데 2대가 등록돼 있다 그러면은 아마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사실은 법인 같은 경우 완벽하게 운행 일지를 써야 돼요. 근데 개인도 물론 써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 써요. 출퇴근을 저희가 뭐 업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약을 받아온다거나 아니면은 도매상이나 관계자분들을 만나러 갈 때, 실제로 저희 뭐 제약회사나 아니면 뭐 유통업들 보면은 영업사원들이 타라고 해준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또 대부분 뭐 모닝, 레이, 뭐 아반떼 이런데 갑자기 포르쉐가 한 대 떡하니 있다, 관행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사실 뭐 어지간한 외제차들도 다 비용 처리는 돼요. 다만 4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좀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국장님 명의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당연히 차량 원부에 국장님 명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명의 비율이 국장님 100%여야 되냐? 첫 번째 차 내가 샀어. 두 번째 차는 아들 차인데 국장님이 1%만 넣은 경우도 있어요. 지분을 1% 넣었으면 국장님이 차량 등록 원부에 자기 본인의 이름이 있어. 그러면
사실 두 번째 차량도 비용 처리로 넣을 수 있으면 다음 조건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을 좀 다른 보험을 넣는다. 그러면 두 번째 차량도 100%그 차량 가격 전체에 대해서 일단 4천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분 1%란 뜻은 취득세 1%를 본인이 낸다는 소리예요. 99%는 아들이 냈겠죠. 실제 차량 가격은 누가 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차량을 취득했을 때 차량 가격에 대해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자꾸 저희가 또 전제를 달 수밖에 없어요. 사업 유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드님의 차량이 실제로 약국에 차로 막 써야 돼. 직원분이 뭐 우편 붙이러 가는데 타고 가고, 옆약국에서 약 빌리러 올 때 타러 갔다 오고. 그쵸. 고용 인원이 다 탈 수 있다는 가정의 맞아요. 업무용 보험이에요. 지금 보험 자체가. 1번 비싼 차라고 전부 다 되는 건 아니다. 4천만 원까지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어쨌든 고가 차량보다는 한 5천만 원 미만 이 정도의 차량이 유리하고, 그리고 2번 차량 대수는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한 대 정도가 적당하되 2대 정도 할 수는 있다. 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여러 대가 다 가능하지만 사업 유관이라는 실질세법의 적용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5인 미만에서는 한 대 정도가 적절하다. 운전약국 의 경우에는 세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표자인 국장님 명의가 단 1%라도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 그럼 차량 관련 비용은 얼마까지 되나요? 700만 원까지. 이 차량 관련 비용이라고 하면 넓어요. 뭐 톨게이트 보험료. 비용, 보험료, 뭐 우리가 차량이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죠. 정기적으로 그런 비용, 뭐 유류비, 뭐 전기차 같은 경우 뭐 충전비,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겠죠. 그 비용이 이제 700만 원인데 어쨌든 이거는 국장님 카드로 써야 된다. 또는 등록된 통장으로 써야 되고요. 만약에 2대다. 그럼 3천만 원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물론 유류비를 700만 쓰는 게 쉽진 않죠. 보통 한 보험료 이것저것 다 합쳐도 뭐 수리를 1년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해도 500만 원 넘으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오, 없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는 차량 가격이 풀로 다 먹는다 치고 800만 원에 한 500만 원 정도 먹어서 한 1000만 원 초반 정도 비용 처리가 되는 게 한 대당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약사님들이 물어봐요. 리스, 렌트, 리스, 렌트. 왜냐면 광고가 많으실 거예요. 약사님 뭐 듣다가. 할부 어떻게 사야지 가장 유리해 물어보죠. 젊은 국장님들 이렇게 인스타나 뭐 구글 하시다 보면은 렌트하라고, 리스하라고, 뭐 월 25만 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시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취득이 제일 좋고요. 이게 결국 이런 측면인 거죠. 그 캐시플로우를 한번 5년 동안 펼쳐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스는 보통 5년 계약이고 렌트도 5년 계약인 경우가 많아요. 그 5년 동안 내가 나가는 돈을 한번 다 총액을 현재 가치로 땡겨보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땡긴다는 게 현재의 뭐 기준금리나 이런 걸로 땡겨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유출이 작은 비용이 뭐냐? 현금 유출이 가장 작은 거. 캐시플로우를 다 합쳤을 때. 그게 보통은 바로 일시불로 사는 게 제일 쌉니다. 당연하겠죠. 업자들이 당연히 왜 리스나 렌트를 하냐면 그들은 금융업자에 가까워요. 우리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세히 보면 금리가 몇 %냐면 렌트는 거의 한 10% 가까운 경우도 많고요. 리스는 작아도 보통 한 6%에서 8% 되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규모가 있는 법인의 회계처리 장부 작성을 할 때는 리스든 렌트든 전부 자산을 잡습니다. 금융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리스나 렌트는 금융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일종의 우린 돈을 빌리는 거예요. 리스, 네. 렌트 자체가. 그런데 그게 절세 효과보다 클 거냐라는 문제잖아요. 보통은 안 큽니다. 리스, 렌트, 취득 요 세 가지를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취득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 내 걸로 사는 거고 뭐 물론 취득 시에 카드 결제를 할 수는 있겠죠. 카드 할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할부 취득을 할 수 있는 거고 전부 다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는 카드사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이금융 리스 캐피탈사로부터 돈을 매월 할부로 지급하는 것 대신에 이게 1금융이 아니니까 조금 더 비쌉니다. 렌트는 신차장기 렌트카 이런 거 있잖아요. 렌트는 아예 보험료 이런 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매월 렌트비가 나가는 거고요. 종류에 따라서는 만약에 사고가 나도 그거 사고 처리하는 비용도 전부 다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는데 훨씬 비쌉니다. 그쵸. 네. 보통 일반적으로 렌트가 금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리스, 그 다음 할부예요. 리스, 그 다음 렌트. 일시불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이 개인 입장에서는 굳이 금융을 일으켜서 사는 건데 제 생각에 리스 렌트가 엄청 성행하는 이유는 법인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혹시 초록색 번호판 본 사람 있을 거예요. 법인이 만약에 차를 사면 8천만 원짜리 이상의 차량 초록색 번호판을 강제로 붙여버리죠. 법인인 경우에는
입장에서는 이게 손익 효과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 네. 뭐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5년의 캐시플로우를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단기로 부임하고 내려오시는 어차피 내 돈 아니지. 네. 주식회사의 돈이지.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리스 끝날 때마다 차 바꾸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많고. 임원이 부임했을 때 해준 다음에 갑자기 퇴사하는 거예요. 그럼 리스 끊어. 있는 거고 차를 승계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리스나 렌트가 좀 더 유리하죠. 네, 관리가 유리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차량 관리 외주죠. 약국 입장에서만 보면 아까 저희가 감가상각비 800 그 외에 차량 관련 비용 700에서 15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렌트로 월 네. 그럼 한 120이라고 해볼까요? 네. 120만 원이면 7200이니까 그럼 7200이면 매년 거의 그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을 넘어서까지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그거 대비 이자율 차이가 돈을 다 빌려가지고 취득을 한 것과 그냥 다 렌트로 한 것을 비교해 보면 렌트 이자율 거의 9% 될걸요? 근데 돈을 빌리는 거 요새 뭐 4% 이 정도 되니까 그럼 9%와 4% 차이면 5%잖아요. 7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5%면 연간 350만 원이에요. 근데 추가로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넘어서는 만큼 추가로 비용 처리했을 때 절세 효과가 350만 원 되기 힘듭니다. 훨씬 작죠. 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절세 효과 고려하지 않고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맞아. 입장에서 제일 싼 거는 일시불 카드 할인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일시불로 차를 살 때 총액이 뭐 5천만 원이면 카드사에서 일시불로 사면 한 2%씩 돌려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제조사에서 좀 할인도 해주기도 하고. 그럼 그 두 개로 했을 때가 가장 쌉니다. 가장 싸요. 캐시플로 5년치 중에는 제일 작다. 그러면 차량을 약국에서 등록한 차량을 판매했을 때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 많으세요. 뭐 지인이든 어디 딜러든 뭐 이런 사람한테 판매했어요. 원래 차량 가액이 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장부 가액이 거의 한 5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딜러가 한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처분 이익이 나오죠. 우리 약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장부 가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에 팔았어요.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제 세무적으로 볼 때 500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이건 어디 가산될까요? 매출에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되고 영업외 수익에 가산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 손익이 단기순이익으로 단기 반영돼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약사님의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5년 지나면 우리는 비용 처리를 전부 다 먹었기 때문에 사실 차량이 장부에는 빵이고요. 만약에 팔아요. 받은 캐시 전체는 소득으로 잡혀버려요. 특히나 비싼 차일 때 이게 이슈가 돼요. 그렇죠. 차값이 안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를 샀어요. 근데 우리 5년 뒤에는 과연 얼마일까요? 요새 뭐 구하기 힘든 차들은 거의 감가 없이 팔아버리던데. 그럼 5천만 원 한다 치자. 중고를 팔았을 때 상대방이 뭐 K카 뭐 이런 데다 그러면 거기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돼요. 거래 증빙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구나. 증빙이 살아나게 되죠. 그럼 5천만 원이 그대로 그 해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크게 가산될 수 있다. 그런 게 있죠. 제가 약사님 맨날 말씀드린 게 5천만 원까지는 여러 가지로 요리합니다. 5년 뒤에 5천만 원짜리 차 팔아도 얼마 안 나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제 캐시가 많이 나가니까 원래 차량 계획이 4천만 원인데 난 6천만 원 주면서 5년 동안 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게 이득인가? 내가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중고차 나중에 세금 조금 안 내기 위해서 그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리스나 렌트도 위약금이 있어서 사실은 중간에 해지하시는 경우가 많지 없죠. 보통은 다른 분한테 리스 계약 자체를 양도시키죠. 차량이 내 차가 아니니까 차량에 대한 양도가 아니라서 뭐 차익이 발생하진 않죠. 네, 오늘은 약국 사업자가 차량을 어떻게 취득하시고 또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나중에 중고로 판매하셨을 때는 어떤 세금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 이렇게 취득하는 거 얘기하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도 무언가를 자산 취득하거나 혹은 양도할 때 얘기 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